자리에 앉아주시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과 사람을 존중하는 이 지역의 분단 이후 금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토론회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에 맡게 된 금평노동인권센터 대표 박청룡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금평노동인권센터에서 활동한 경력으로 2년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저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한 형태로서 자선 폭염이 우리 은평구의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노무법인 하이에시아의 노무인 노무사님께서 애써를 주셨습니다. 본행사에 앞서서 일단 저희 센터장님께서 현장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강화연입니다. 네, 오늘 낮 시간이라서 대부분 많이 낮에 일을 하시잖아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실 반나절만 일하시는 선생님들 원치 않지만 안원에서 반나절 근무만 하시는 분, 또 이제 격일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들, 또 3교대 하시는 시설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실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는 한 15분 정도 오실 줄 알고, 저희가 미리 정보를 못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이제 저희 수탁기관인 은평노동인권센터와 그리고 우리 구립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선생님들이 그만큼 저희와 함께 굉장한 많은 애정과 관심 갖고 해주신 선생님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올여름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 아시죠? 엄청 많이 더웠죠. 여기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늘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하나하나 다 사실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말씀하실 때도 놀랐습니다. 집안에서 일하니까 그렇게 더위와 성함을 줄 줄 알았더니 그 어르신들은 굉장히 체온이 낮다 보니까 에어컨을 많이 안 트신대요.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하루에 3시간 일을 하시니까 짧은 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땀을 흘리는데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으면, 이용자가 틀어주지 않으면 수습 못 트시는 거예요. 전기요금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도 내 현장도 더운데 폭염 때 너무 힘들었어, 쓰러질 뻔했어 라고 하실 업종들 대부분 계실 텐데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정말 그 생명의 위협에 있는 노동자 몇 부류만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실태조사는 그래서 배달라이더, 음식 배달은 배달라이더와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 그리고 또 한 직업군이 저희가 도시가스 검침원 노동자, 이렇게 3직업군만 저희가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거의 많은 진짜 폭염 속에서 생명을 걸고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뉴스에 봤잖아요. 올해 그 대형마트에 그 카트를 이동하는 노동자가 쓰러져서 결국 젊은 사람이 사망한 사건.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정부에 이 지침이 있어요. 폭염주의보는 이렇게 해서 내리고 이러면 작업을 중단해야 된다. 근데 현장 노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좀 이따 우리 이원희 선생님이 발표하실 텐데 뭐라고 하냐면, 쉬면 일단은 깎이기 때문에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일하는 현장이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주는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폭염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 같이 좀 연대의 마음을 갖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의 가장 피해자는 가장 약자이거든요. 사람도 약자이지만 사람 중에서 가장 우리가 노동자가 가장 큰 약자이고, 또 동물 아시죠? 북극곰들이 점점 산토를 잃어가고 있고, 또 우리 인간사도 결국은 가장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폭염 속에서,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폭염 속에서
무감도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네, 함께 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은평구 구청의 정책관으로 계시는 우리 신인숙 정책관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유한보호사협회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오기자 선생님을 비롯해서 네, 그 다음에 저기 은평 지회장님인 이재 선생님. 이재 선생님 안 오셨네요. 네, 일어나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계시네. 네, 그리고 또 우리 경비 노동자분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시나요? 아마 여기 유한보호사 선생님들하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파트에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앞으로는 경비 조서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말씀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비 노동자분들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노후 희망 유니언. 그래서 대부분 우리 비정규직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령 많으시잖아요. 저 은평에서 활동하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노후 희망 유니언 사무처장님과 서울본부장님, 박경렬 선생님, 강성빈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안 하신 분 계실까요? 그리고 전국 경비 노동자 사업단에 계시고 서대문하고 은평 모임에 오시는 우리 정의연 단장님 오셨습니다. 저희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바쁜 지금 이제 와중이거든요. 부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일자리 경쟁과 노동정책팀의 우리 신재현 주무관님 오셨습니다. 박수 시간이 되게 고맙습니다. 네, 일일이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이 혁신파크에서 일하시는 서울일반노조의 혁신파크 분의 김명숙 분회장님 여기 계십니다. 저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교육장이 따로 없습니다. 회의실이라.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여기에 있는 공간들을 많이 대여를 해주셔서 이제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 저희한테 회의 공간 좀 오늘도 사실 회의 공간을 또 요청드려가지고 연결해드렸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영숙 분회장님. 예. 오늘 이제 토론과 발전해주실 분들은 나오셔서 직접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끝나시고 혹시 식사 같이 하실 분은 역 건너편 산전수전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인입니다.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은평구 폭염기 위험직업군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폭염기에 굉장히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에 대한 실태가 정확히 조사돼서 대책까지 마련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저도 따로라도 꼭 이야기 듣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사에 다시 또 앞서서 안내드릴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화장실은 올라오신 엘리베이터 그쪽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고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으시지 나오지 말고요. 따끈따끈한 보고서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나가실 때 잊지 마시고 나중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로써 이제 모든 행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순서로 올해 저희 센터 연구 프로젝트 맡아주신 논문법인 하이에이시아의 이원희 농무사님께서 이번 연구 결과를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마이크.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폭염 관련 노동자 근무 환경 실태 조사를 맡은 이원희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연구를 이제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것에 대한 어떤 연구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닥쳐올 미래의 문제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좀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또 실제로 이제 연구가 없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외부에서 지금 5개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노동자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는 것들이 전혀 이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가 이제 보면은 최대한 정부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또 좀 알아야 되고 현행 법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했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이제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번 연구는 그 폭염으로 인해서 야외에서 일하는 분으로 했어요. 실제로 아까 요양보호사에 대한 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폭염이 내리쬐는 가운데 이제 밖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한 실태를 우선적으로 먼저 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의 한계도 있고 이래서 건설 노동자와 그 다음에 배달 라이더 그리고 도시가스 점검원에 대한 3가지 직종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조금 더 구체화된다면 뭐 예를 들면 설문을 좀 한다든가 다른 직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처음 연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하고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보시면 일단 그 기존에 있는 폭염 관련해서 얼마나 그 온열 질환들이 그 생기고 있는가에 대한 좀 어떤 현황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도 아마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이런 얘기는 좀 들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되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보면 폭염주의보는 여기서 체감온도예요. 체감온도. 중요한 게 이제 체감온도인데 이 체감온도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체감온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국 여기저기에다가 기상청에서 온도를 재기 위한 것들이 있지만 그걸 실제로 느끼는 우리의 체감온도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33도 이상이 2일 이상 될 때 폭염 경보가 발동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35도 이상일 때 이것이 2일 이상이 되면 아까는 폭염주의보가 이제 나오고요. 35도 이상일 때는 폭염 경보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이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집계된 거니까 사실 비공식적인 자료까지 다 포함을 하면 아마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발표된 걸 보면 2023년에 그래프가 쫙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굉장히 더웠고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특히 서울 지역도 99명이나 더 증가를 해서 199명으로 서울 지역만 이제 이렇게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내년에는 더 더울 수도 있고 점점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 온열 질환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온열 질환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일단 열사병이 있어요. 열탈진, 열경련, 실신, 열부종 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어디서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 실내 작업장 중에서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근데 이 작업장이라는 게 어떤 작업장인지가 세부적인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이 얼마 이런 자료가 내부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오픈돼서 이제 발표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단순 노무 종사자라고 해서 직종별로 보면 여기가 이제 21%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아마도 대부분이 이제 건설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잡은 그 직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럼 이 폭염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증가를 했는데 도대체 내부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가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률입니다. 근데 그 법률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폭염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열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고열이라고 하는 고열 작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열 작업에 그러면 폭염이 있나 쫙 봤는데요. 제가 여기 실어놨지만 이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을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그 시행규칙의 고열 정의에 보면은 여기는 그냥 열에 대한 폭염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폭염 관련된 부분들은 어디에 있냐면 그 2022년 개정은 17년에 했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22년에 개정을 해가지고 어디에 있냐면 별도 규정으로 해서 여기 폭염 관련된 얘기가 567조 제2항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년부터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휴게, 소금, 음료수 요게 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휴식을 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소금과 음료수를 비치하고 이제 물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물, 그늘, 휴식 요 딱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보면 일단 그 전에 왜 고열 작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냐면 고열 작업 이게 폭염도 일종의 고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건설노조에서는 이 폭염에서 일하는 어떤 노동자들의 보호 조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고열 작업에 이 그 폭염도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왜 그 얘기가 이제 설득력이 있을까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을 해봤더니 그래도 고열 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고열 작업에 폭염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현재는.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안전조치, 보건조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열, 고온, 뭐 이런 얘기들이 약간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이거를 확대해서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명시적으로 아직 이 부분을 적용하지를 않고 있고 지금 이제 폭염 관련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요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를 줄여서 코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온열 온열 질환 예방 지침이라는 거를 2022년에 만들었어요.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코샤 가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령에서는 규칙에 있을 뿐이고 나머지 아무런 어떤 법률에 있는 내용들이 적용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는 뭐냐면 이 코샤 가이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의 기초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코샤 가이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되면 폭염주의보고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되면 폭염경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보면 일단 이제 먼저 그 전에 31도 이상이면 물, 그늘, 민간 기능에 대한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33도 이상 폭염주의보가 발생이 되면 매 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분이라고 10분 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따가 보시면 이게 지켜지지 전혀 않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게다가 이 그늘 이제 휴식이고 또 2시에서부터 5시까지 옥외 작업을 단축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35도 이상 아까 폭염 경보가 나온 경우에는 매 시간 15분 그늘 휴식이에요. 그러니까 45분이라고 15분 쉬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이드가 되어 있고 2시에서부터 5시 햇볕이 굉장히 내리쬐 때는 작업을 중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가이드잖아요. 가이드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게다가 36도 이상이 되면 옥외 작업을 중지하라 라는 식으로 이제 가이드는 나와 있는데 이 가이드라는 게 어떤 처벌조항도 없고 이러니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폭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이 고열 작업에도 적용이 되는데 고열 작업 같은 경우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라고 했고 심지어 실내에서도 고열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 건설 노동자가 비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그 실외에서도 작업을 하지만 실내에서도 작업을 한대요. 왜냐하면 실내 안에서 내부적으로 새로운 공사를 하면 거기에 발판 깔고 일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비계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정말 더워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그 공사를 하는 와중이니까 물론 이제 다른 건물 아니니까 그래도 밖에보다는 덜 덥겠지만 그래도 안에서도 엄청나게 더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고열 작업이 될 때는 환기장치도 있어야 되고 온도 습도를 조절해서 예를 들면 냉방장치를 만들어서 해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예방 조치를 이제 수능할 때까지 차근차근 일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되는 등 굉장히 섬세하게 이제 하도록 고열 작업에 대한 조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폭염 관련한 내용이 고열 작업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적용되지를 않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 전에 또 하나 더 여러분한테 알아야 될 것이 이 고열 작업에 또 뭐가 있냐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서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더 들어가 있는 거는 근로시간에 제한도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다 이거는 뭐냐? 고열 작업에 대한 얘기예요. 폭염으로 확대 적용을 할 수가 확정되어 있지를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산업안전 관련해서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작업 중지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신설돼서 들어간 겁니다. 즉 옛날에는 사업주만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시켰지만 이제는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이거는 위험해서 하면 안 되겠다 하면 이제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근로자가 작업 중지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 고용노동부에서 예시를 쭉 들어놨어요. 근데 여기에 폭염은 없어요. 자, 이제 이러니까 폭염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좀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말했던 코샤 가이드가 이제 그 옥외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한테 적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까 물 그늘 휴식이었죠. 그리고 이 물 그늘 휴식이라는 그 말 가지고 온갖 정부 대책이 막 무시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연재해법에서 우리 재난안전법이 있었잖아요. 그게 언제 통과가 되냐면 코로나 때 이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관리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중에 자연재해에 폭염이 들어갔어요. 폭염이 들어가니까 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은 그 기재부에서 일단 행정산업 여기 행정안전부 산하 17개 부처와 지자체에서 관계합동 TF가 구성이 되고 폭염 관련 대책 TF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뭐를 했냐면 4가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추진 전략으로 해서 쭉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대책으로 가면 물 그늘 휴식 외에 구체적인 게 없어요. 다만 노인시설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뭐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를 지급한다든가 등등의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보시면 사업장 행보 내용으로 행안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물, 그늘, 휴식 그 다음에 5개 작업 단축 및 조정 뭐라고 돼 있어요? 권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고만 하면 아 권고구나 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권고니까 뭐 안 지킨다고 큰일 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5개 작업 시 아이스조끼나 아이스팩 등 보냉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 싶어서 실태 조사를 할 때 얘기를 좀 했습니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표가 있어요. 뭐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개발은 몇 년 전에 됐대요. 뭐냐면 야외 근로자용 온열질환 자가진단표예요. 그래서 한 11가지 항목에 대해서 쭉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아, 내가 좀 이상이 있나? 이런 거를 이제 보가는 건데, 이걸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한테 다 보여줬거든요. 다들 처음 봤다 그래요. 이런 게 있었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근데 왜 우리 거랑 하나도 안 맞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고, 또 하나 있는 거는 뭐냐면, 온열질환 자각적한 점검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가 개발이 돼 있고 이거를 갖다 굉장히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장에 막상 노동자들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각 정부에서 뭐 좀 하기 있나?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2가지를 했더라고요. 뭐 아까 말했던 가이드를 홍보를 하고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이라고 해서 그 에어컨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찬바람 나오는 이런 거를 건설 현장에다가 보급을 했대요. 보급을 했다는데 이제 불행히도 저희가 인터뷰했던 분들한테는 아 그거 받아서 했어요라는 얘기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기는 했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혹시라도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응급대책으로 이제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와 우리 이제 은평구는 제가 그래도 여기가 은평구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썼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폭염 대응체계 강화 취약계층 저감시설 확충해서 지금 그 은평구에서도 뭐 이 대책을 발표해가지고 188구 무더위 쉼터를 지정했다 그러고 그늘막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살수차도 동원했고 뭐 버스 정류장 9곳에 냉방시설 같은 스마트 쉼터 이런 거 했다라고 해요. 했겠죠? 그죠? 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가장 폭염에서 지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분들한테는 여기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돌봄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열을 주고 선풍기 주고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리고 딱 하나 배달 기사한테 이동노동자에 대한 생수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듣기로는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생수를 좀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요런 정도의 작업이 있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건설이라든가 5개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동네의 도시가스 점검원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1차 반사 스티커 무료 배포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여기 지역의 배달 라이더에게 확인해 본 결과는 전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은 바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정부 대책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그 TF도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사실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건 물, 그늘막, 휴식 요 세 가지 외에는 사실은 이제 좀 두드러지는 게 보이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기존 이론 연구들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했던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뭐 딴 거는 그냥 보고서를 보시면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 그 건설노조에서 실태 조사를 했던 것이 있어서 이것만 조금 이제 가져왔습니다. 건설노동 노조에서 워낙에 더우니까 지금 이제 139세다가 이렇게 이제 그 온도와 습도를 재는 온도계를 보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현장에서 실제로 몇 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몇 도로 나와요? 46도, 39도, 42도로 나오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뜨거운 현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 평균을 해보니까 기상청 발표보다 평균 4도 이상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실태가 이제 있고 심지어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토가 매스컴으로 실신하는 지구를 보인 적이 있다고 52.4% 정도가 나왔다라고 자체적인 어떤 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라이더 4분, 건설 노동자 4분, 그리고 도시가스 점검원 2분 해서 좀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그 인터뷰한 결과들을 조금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그 건설 노동자 직종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한 60개가 있더라고요. 60개가 있고 이 중에서 특별하게 밖에서 많이 하는 분들이 형틀목공이랑 그 다음에 그 이제 비계 또 그 철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5개에서 일단 건물의 축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밖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주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그 건설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보통은 직업 소개서나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 이제 고용이 되는 형태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 건설 현장에는 진짜 외국인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 외국인의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공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많다고 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테마를 이렇게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은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이 문제 제기가 돼서 폭염과 한파에는 그래도 약간 이제 무리하지는 않게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이제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11시까지 하고 2시간 아주 더 못 때는 잠깐 쉰다는 거예요. 쉬고 이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제 30분 쉬었다가 오후 5시까지 일하고 퇴근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임금은 뭐 그 사람의 어떤 기술적인 수준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15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안전보험과 관련돼서 아까 이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이제 보면은 이 그 안전보호하고 안전화 정도는 지급이 좀 되는 편인데 중요한 게 안전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에 매달려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안전대에는 전혀 보급이 거의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심지어는 개별적으로 비싼 걸 자기 목숨에 달린 거니까 노동자들이 직접 구입해서 본인 것들을 가지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다는 것. 우리 법의 근로자는 분명히 작업중지 위험한 상황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나마 건설 노조를 통해서 고용이 됐던 노동자들은 얘기를 한대요. 얘기를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면 문제는 거기만 중지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중지를 하고 그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이제 일을 하도록 하지 전체적으로 공사가 중지되는 경험을 한 적은 없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작업 중지권을 자꾸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에 이제 저분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왜? 일용직이니까. 이분들은 이제 일당제로 이제 일한 만큼 이제 나오다 보니 이제 고용이 이제 불안하니까 함부로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아까 분명히 온도가 33도 이상 또는 35도 이상이면 쉬도록 돼 있잖아요. 뭐 1시간에 10분, 1시간에 15분 물 그늘 휴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적용해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형틀목공도 그렇고 철근도 그렇고 일을 이제 가져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시멘트가 와서 그게 이제 돌면서 한꺼번에 쏟아질 때는 연속 작업을 해야 돼서 이 15분 쉬고 10분 쉬고는 진짜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러니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현장에 맞지 않는, 그 건설 현장에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올라가 있는데 내려오면 10분 쉬라고 돼 있잖아요. 그 10분 쉬는 동안 화장실이 너무 멀리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던데, 화장실이 너무 멀리 있어서 거기 갔다 오면 이 10분이라는 시간이나 15분 시간 내에 소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어서. 그나마 큰 공사장은 그런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작은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그러면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건물 짓다가 그냥 예를 들면 소변은 처리가 가능한데 뭐 대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휴식 공간이나 또는 이제 화장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 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 폭염이 되게 되면 이제 적합한 안전교육을 하게 돼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 물을 가지고 안 그래도 들고 올라가야 될 게 많고 철근을 계속 지고 오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물을 가져가기는 이제 어렵고, 그래서 뭐 제일 그 막내가 아예 물통만 들고 이제 따라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줬듯이 기상청 체감 온도보다 훨씬 높은 현장의 체감이 되고 있고, 자가적으로 진단표는 전혀 이제 본 적이 없다. 이런 게 있었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쓰러지는 사람을 이제 본 적이 있다라고 증언을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써놓은 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현장은 가까이에 그늘막이나 휴게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온도에 따른 작업,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하던데, 대형 건설사였는데 안전모에 센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서가 예를 들어서 빨간불 들어오고 노란불 들어오고 파란불 들어오고 뭐 이게 있는데 일정 온도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센서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의 온도를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공사를 중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대형 건설사는. 그러니까 그런 안전모를 제공하는데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그나마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건설사는 굉장히 큰 우리나라 굴지의 큰 공사였고 다른 대형 건설사도 제공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예 우리 건설은 고열 작업에 폭염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살펴봤는데요. 사실 라이더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실태조사를 예전에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뭐 장시간 노동에 250만 원 소득에 불충분한 안전교육하고 있다는 거였고, 중요한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에서 물 쿠폰을 한 뭐 몇 번 줬대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조건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다 주는 게 아니고 10번 이상 배달을 뭐 했던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들한테만 물 쿠폰을 줬대요. 그 500원인가 700원인가 밖에 안 하는 물 쿠폰을 그렇게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진단 점검표를 보여줬더니 전혀 본 적이 없고 등등등등 이런 얘기를 했고, 이 보냉장구는 콜키트 콜스파 도움이 안 된대요. 오히려 이거 잠깐
잠깐 시원하지 금세 지나면은 다 녹아버리고 오히려 그러면 어디서 그걸 다시 얼려가지고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불편하고 오히려 이제 이 그 여기까지 오는 그 저기 뭐라 그랬죠? 토시 그거는 이제 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이 무더위 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를 못한대요. 이런 정보가 주어지질 않으니 너무 더우면 잠깐 가서 쉴 데가 없으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냉장고 앞에 이렇게 서 있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어쨌든 배달 라이더니까 이 모자를 쓰잖아요. 이 모자가 너무 덥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또 이 중요한 게 오토바이를 몰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없으면 잠깐 쉬지도 그나마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있었고요. 이 그 폭염수당에 대해서는 좀 내부에서 라이더들끼리 의견이 좀 나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주민센터, 각 동마다 주민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좀 물을 가서 그 생수쿠폰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상시적으로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왜냐하면 동주민센터 앞에는 그래도 오토바이를 잠깐 댈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대서 물 좀 먹고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생수 물만이 아니라 이 포도당, 건설노동자는 포도당이 비치가 돼 있대요. 이 미네랄 너무 더우면 소금하고 이렇게 뭐 해서 먹는 게 있나 봐요. 이 탈수가 안 일어나게 그런 거를 좀 지급을 해준다든가 그러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점검원들은 일단 이제 여성이 대부분이에요. 여성이 대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점검, 검침, 순발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센터마다 이제 그 서울시에 굉장히 많고 은평구도 이 센터가 있는데 한 사람당 3,600에서 3,700 집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가면 있어야 되잖아요. 밖에 이게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점검은 들어가서 이거를 재봐야 되잖아요. 저희 그 가스 나오는지 뭐 확인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없으니까 한 집당 3번, 4번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00이지만 사실은 9,000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생활임금이 적용이 되는데 그 생활임금이 이제 지금 뭐 노사 교섭 때문에 하여튼 생각보다 이제 그 임금이 낮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이 도시가스 점검원은 사실 일일이 이제 발로 걸어다니면서 집을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전사고가 많았고 또 이제 뭐 요양보호사도 이제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성희롱, 그 다음에 이제 폭언, 뭐 폭행, 뭐 여기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써놓은 거 보면은 이제 개가 이제 물기도 하고 또 이 그 도시가스 점검 숫자 이게 빌라나 이런 오래된 구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돌아서 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그런 부분도 이제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폭염 관련해서는 이제 보니까 기관의 서울시에서 폭염 관련해서 나름대로 격월 검침을 해라 라는 규정이 있대요. 있는데 문제는 이게 권고예요. 권고니까 또 뭐예요? 권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지키는 걸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어떤 센터장이 우리 격월 검침합시다 라고 하면 괜찮은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그래도 그 일부 센터에서 물을 사 먹으라고 쿠폰을 3만 원짜리를 여기면 준대요. 그러니까 뭐 물이든 커피든 잠깐이라도 폭염 기간을 쉴 수 있도록 조금 이제 큰 거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모두가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정말 일부의 센터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당연히 쉼터나 자가 증상 점검들은 모르고요. 쉼터에 대한 정보도 이제 별로 없고, 그래서 개선 방향은 폭염 기간에 격월 검침을 좀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걸어다니면서 일을 하니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그런 뭐 휴식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쿠폰들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폭염 기간에는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모아봤어요.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작업들은 이런 거죠. 아까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듯이 폭염 관련한 좀 실질적인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고열 작업에 폭염을 좀 포함해서 고열 작업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안전보건 규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실내 작업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좀 실내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동하는 동안에는 실외 이동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용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체감 온도도 뭐 그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33도 폭염주의보, 35도 폭염경보 이것들이 있다 해도 직종별로 조금 이제 경보를 해주는 시스템을 좀 더 이제 직종별로 유연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스 안전 점검원도 격월 검침을 좀 의무화해서 폭염 기간에는 이렇게 실외 작업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이거는 이제 결국은 법제도적인 개선인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물과 미네랄, 기타 사용 가능한 부품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현장 중심의 체감 온도를 좀 추가를 한다든가, 또는 쉼터나 이 쉼터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되고, 또 직종별로 자가점검을 하다가 아까 그 표 있잖아요. 그 표를 조금 더 이제 직종별로 맞게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은평구에도 조례가 있어요. 폭염기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폭염 관련한 조례가 있어요. 근데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봤는데, 일단 적용 범위를 보면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대상으로 잡고 있어요. 훨씬 더 폭이 넓어요. 근데 우리 은평구는 여기 보시면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근로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좀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원 내용도 좀 비교가 되죠. 바로 보시면 여기는 뭐 이런 이제 있는데, 여기 보면 쉼터 외부 시설 태양방 뭐 이런 얘기 있고, 중요한 게 온열질환 의료비도 지급하겠다고 얘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은평구가 예산이 많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조금 이제 5개 노동자를 위한 조치는 좀 너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례의 어떤 적용 범위나 또는 조례 내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을 좀 변경을 해서 개정을 해서 내년 여름에는 그래도 좀 그 지금처럼 온열질환이 은평구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런 좀 성과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또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그 김종진 이사장님 얘기를 들어보고 현장 발언 듣고 그 다음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 폭염 관련한 그 여러 가지 그 좀 더 현실적인 조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논의를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김종진 이사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의치 마시고. 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일하는 시민연구소의 김종진입니다. 20쪽 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 은평구가 검토하거나 아니면 방향을 잡거나 아니면 했으면 좋겠거나 아니면 해야 할 것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 글이라 앞에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개념들이라 최대한 제가 그냥 쉽게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 폭염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재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죠. 이걸 사회적 위험이라고 그럽니다. 사회적 위험이라고 그러고, 이 사회적 위험이라는 게 예전에는 뭐 1만큼 강도가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5, 6, 7, 10이 만점이라면 1에서 10이 만점이라면 1, 2 정도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5를 넘어서 7, 8 뭐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난과 같은 것을 뭐 더운데 뭐 좀 쉬지 이게 아니라 다른 방도를 구하지 않으면 일하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쪽의 가운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인용한 학자입니다. 울리벡이라고 독일의 사회학자인데요. 리스크 소사이어티, 위험 사회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라고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이라는 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100년 전에도 폭염은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도 폭염은 있었는데 그때 폭염은 30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36도, 7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법과 제도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에 이원희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실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꿨으면 좋겠는데 은평구의 권한이 단 1도 없어요. 우리나라 국가사무는 특히 노동정책은 고용노동부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은평구라는 기초지자체 사무는 현재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21쪽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아까 발표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기후라는 게 예전하고는 다르게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고 단순히 기후변화가 아니라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더워지고 뭐 이런 게 위기로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들은 용어 중에 우리 지구온난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연구자들은 이 단어 안 씁니다. 지구열탕화라고 쓰는 게 맞아요. 영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지구열탕화라고 인식을 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폭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냐?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열탕화를 인식해야 내년에도 36도가 될 수 있고 내후년에도 37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이 대책을 왜 수립해야 되는지가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정책이. 그래서 우리는 열탕화 된다. 선생님 보세요. 사우나나 목욕탕 가면 열탕에 못 들어가지 않나요? 뜨거워해서. 그 인식이 없으면 정책은 못 변한다 라는 것이고, 그 밑에 줄인데요. 이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아까 강하연 센터장님 말씀했다시피 코스코라는 마트에서 카트를 이동하는 선생님들이 한도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후 재앙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정책은 수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걸 비상사태를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정책은 토론에 끝나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되게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재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폭염을 일으킨 건 왜 그러면 폭염이 이루어졌는지 보면 우리가 산업화, 돈 벌기 위해서 공장이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기술적이거나 사회적인 게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노동자들이 결과론으로 폭염의 목숨을 잃거나 힘들어하는 게 있다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왜 어떤 분들은 이건 치부합니다. 자연재해니까 내년에 따뜻하지 않고 추워질 수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대책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게 복합적으로 인식해야 되고, 21쪽, 22쪽은 아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령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2쪽 상단까지 10줄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봐도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 22쪽에 중간에 동그라미입니다. 폭염 관련된 기존 제도와 정책에 한계가 있고, 이현희 노무사님 표에서도 있었지만 서울시 조례와 은평구 조례도 사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이건 폭염 노동자를 위한 만든 조례가 아니에요. 폭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민, 주민 모두를 위한 조례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시간이나 작업 안전이나 이러한 관련된 조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은평구에 노동정책 기본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은평구에 없죠. 예, 조례가 없습니다. 노동기본권익 조례가 일단 없어요. 그 조례가 있으면 조례 몇 조에 근거해서 이런 걸 준비하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서울시부터 기초지자체 몇 곳에는 산업안전 및 노동안전 조례가 있습니다. 예, 서울시도 있어요. 3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가. 그러면 오늘 주제에 좁히면 그 조례라도 만들어야 돼요. 이 은평구가. 예, 두 번째는 스텝이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는 올해가 3년째가 됐습니다. 노동안전보건조례에 관련된 맞춰서 대책이 있어요. 근데 현 시장이 그걸 잘 안 하죠. 현 시장님이. 이제 어쨌든 그럼 세 번째는 다 포기하고 현재 은평구에 있는 폭염 및 어쩌고 관련된 조례에 항목을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22쪽 하단에 있는데 지금 정의에 폭염과 관련된 노동자 조항이 없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그 조항에 그냥 우리는 취약계층 이렇게 하면 노동자들은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권고는 없는 거하고 똑같다지. 그래서 행정에서 예산과 얘기하려면 그냥 일하는 사람 혹은 노동자가 적시되지 않으면 그 대책은 수립되지 않는 것이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오려면. 그래서 저는 제 6조에 있는 걸 새로 만드는 건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조례에 추가 개정이 필요하고 폭염계층 항목에 폭염 노동자와 관련된 일반 조례가 항목이 신설되고 또 재난도우미 운영 이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뭐 활동가들은 뭐 도우미 안전지킴이 만들어서 그런다는 이동노동자 배달하고 있는데 뭐 안전도우미가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이제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다만 10조는 약간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쉼터 만들었어요. 은평구 행정동이 몇 개인데요. 네, 어떻게 다 만들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어떻게 하냐면 기후 피난처를 MOU를 체결해요.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지역 관내에 지역 주민들이 15분 이내에 10분 이내에 숨을 공간 피할 수 있는 공간 들어서 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은 이런 형태에서 많이 쉬시는군요. 그리고 뭐 학습지 선생님은요. 그래서 그런 기후 피난처를 많이 찾아서 이동하는 노동자들, 옥에 있는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거나 은행도 마찬가지죠. 은행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곳들을 무더위 피난처, 하여튼 뭐 이런 영역으로 그런 것들 하는 게 더 실효적입니다. 사실은 더 실효적이에요. 은행 가면 그 은행 신한은행 지점 안에 보면 정수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MOU 체결하고 우리 지역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실효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23쪽에 그래도 이제 구체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니까요. 보면 이제 오늘 센터에서 연구는 한 3-4개 대표적인 직종만 다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책과 행정으로 가려면 구체적으로 대상을 지정하거나 구분하지 않으면 그 정책도 우리 관내 지역 내에 못하죠. 그래서 오늘 이후에 많은 논의를 통해서 옥외 야외의 폭염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노동자들은 누구고 실내에서 일해도 폭염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쿠팡 물류센터처럼 있는데 똑같이 거기 한 39도 되거든요. 물류센터 안에 들어오면 39도. 그러니까 뭐 사실은 거의 40도 가까이 되죠. 그런 데도 존재하기 때문에 옥외 실내를 구분하지 않고 뭐 혹은 구분상 실외 옥외 실내는 이러이런 데가 우리 은평구 관내 많구나. 그러면 여기 우선적으로 A, B, C, D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또 행정은 민간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을 구분해서 적어도 민간 위탁이나 보조금을 하는 곳에는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은평구가 직접 행정적 권한을 할 수 있는 곳은 이런 업종과 직종이 있으니 여기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고 민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물을 배고팠다든가 쿠폰을 받는다든가 구분해서 할 수 있죠. 만약에 은평구가 직접 권한이 있는 애들은 36도, 34도 그 적정 온도가 합리적으로 논의가 되면 이 이상 되면 2시부터 5시까지 업무 중지 2시간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시급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때 시급이 손실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득 보전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은평구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분들이 엄청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직종을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진척이 많이 필요한 방식으로 해서 민간은 권한이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보면 산업안전공단 부셔가이드에 자가진단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로자로 되어 있거든요. 제목이. 그럼 제 옆에 계신 분은 근로자 아니에요. 정부 기준으로 보면 개인사업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실에 맞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 맞나가 발제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물품 지원은요, ABCD 하면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 손 세정제 이렇게 딱 이렇게 1, 2, 3 ABCD 했듯이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발생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준비해서 이런 걸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실행 작업팀이 작업반이 만들어져서 분명히 내년에는 7, 8월에 이게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역사 과거에서 반복하지 않으려면 1, 4분기에 적어도 은평구의 이번에 실태조사에서 나온 이 직업군만큼은 4개인가요? 저희가? 네, 3개 직업군만큼은 재정이 들어가는 건 예산을 태울 걸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MOU 체결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서 비예산과 예산 사업을 구분해서 아까 발표하신 이원희 노무사님 말처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그래도 은평구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으면 최초로 모델을 해서 은평구는 돈이 없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이런 좋은 모델을 서울시가 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은평 주민인데 사실 옆에 서대문 가서 일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델을 하기 위해서 은평구가 낮지만 작은 거라도 발표 자료, 연구 보고서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은평구에 적합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고된 내용들을 그래도 직접 또 사실은 인터뷰에도 참여를 하셨고 아마도 제가 전달을 한다라고 열심히 전달을 드렸지만 또 현장에서 직접 이제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3가지 직종 건설과 그 다음에 라이더분들 그리고 도시가스 점검원을 했는데 건설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고 우리 라이더를 하시는 분께서 직접 이제 구체적인 지금 실상을 좀 더 이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민철님에게 발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에서 배달 노동을 하고 있는 배달 노동자 강민철입니다. 제가 센터장님에게 이제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하면 라이더들의 이 상황을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 조합원 중에 한 분이 우리 집 좋은 그림이 있어서 이 그리면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잘 쉽게 전달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의 글을 좀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녁 5시에서 8시에 매달 10건을 완료하면 보너스를 준다는 배달앱 공지를 보고 물 챙기는 것도 잊은 채 오토바이에 올랐다. 2시간 정도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목이 탔다. 중간에 흐름이 끊기면 10건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아 물을 찾는 대신 핸드폰에 들어오는 배달 주문 콜에만 집중했다. 머리가 어질어질해지고 나서야 편의점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정신없이 스포츠 음료를 들이켰다. 차가운 음료가 뜨거운 몸을 식히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헬멧 열기를 걷어내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언론에서는 연일 폭염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한 노동자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특히 농사를 짓는 70대 이상 고령 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농민들은 오랜만에 농촌을 찾은 기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니 폭염에는 일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수확철과 약 뿌릴 때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쳐 살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농부들이 흙과 비닐하우스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도시의 배달 노동자들은 아스팔트와 열섬에서 농사를 짓는다. 폭염과 폭우가 쏟아지는 한여름, 폭탄과 폭설이 내리는 한겨울을 놓치지 않아야 봄, 가을을 버틸 수 있다. 배달 노동자의 지지로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도 걱정스러운 경고 문자를 보내기는 한다. 금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렸습니다. 수분 섭취 및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면서 배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도 보낸다. 11시부터 13시까지 7건을 배달하면 보너스. 지금 배달비 상승을 놓치지 마세요. 신선한 바람이 불 때쯤이면 기상 프로모션 종료 알림이 오거나 가격이 최하위로 떨어져 버린다. 수확기를 놓치면 농작물이 다 떨어져 판매할 수 없는 것처럼 배달 노동자도 위험한 날씨에 일하지 않으면 수익을 올릴 수 없다. 이러다 보니 해열제를 먹으면서 일하는 노동자까지 나타났다.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노동자와 쪽방촌의 현실을 보도하거나 야외 활동 자제 권고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인도에서는 폭염이 3일 이상 계속되어 일을 하지 못하면 일당을 보상해주는 폭염보험까지 나왔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주는 파라메틱형 민간보험이다. 그러나 기후재앙은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고 취약한 국민에게 피해가 집중되므로 상호 후회와 연대정신에 입각한 사회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 라이더 유니온은 이를 기후실업급여로 명명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인 4일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조치 점검을 위한 리더회의를 개최했다. 노동자는 쏙 빼고 기업들만 초대해 기업이 노동자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1시간 동안 들은 후에 끝냈다. 폭염에 대한 관심과 논의도 온도가 떨어지면 차갑게 끝날 것이다. 칼바람이 불 때쯤이면 혹한석 노동자들이 근무 환경을 묻는 전화가 걸려올 것이고 정부는 대책을 마련한답시고 요란한 이름의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혹한의 계절은 반복되어 돌아온다. 예,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 배달 노동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정부에서는 이제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입으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달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대책은 1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부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일례를 들면 이제 다니시다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배달 노동자들이 이제 여름에 이제 차 뒤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차에서 나오는 엔진 열기도 뜨겁지만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 에어컨 열기도 바로 뒤에 전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 안에 있지 않고 바로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 열기는 저희들은 몇 배를 더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름 같은 경우는 실제 그 기온보다 체감 온도가 3도에서 5도, 그리고 겨울철에는 역시 3도에서 5도 그 이상의 체감 온도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진정성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기부제는 우리만의 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제안이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가슴에 와서 닿고요. 또 인터뷰 때도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자동차 또는 버스에서 나오는 그 열기 속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오토바이를 몰게 되니까 저희는 덥다고 이제 배달을 시켜서 나가지 않고 먹고 있는데 그 음식을 이제 배달하는 라이더들은 폭염 속에서 뚫고 이제 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아주 실감나게 조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라이더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5개에서 일하시고 계신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예, 조금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밖에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배달 라이더의 현실에 대해서 예, 너무 여러 가지로 이제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또 이어서 우리 도시가스 점검원을 얘기를 좀 생생하게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윤숙 위원장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스안전점검원 김윤숙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주하는 은평 응암동 담당을 해요. 응암동도 상당히 넓어서 한 3명 정도 투입이 됩니다. 점검원, 가스안전점검원은 여러분 댁에 1년에 2번은 방문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거나 안 계시면 못 가고 또 연락하면 그때 또 방문 드리고 하는데 1인당 가스안전점검원 세대를 맡은 건 저는 3,700세대예요. 한 사람이 6개월 안에 3,700세대를 다 가야 되는데 안 계시잖아요, 되게. 그러면 3번까지 가야 돼요. 3번까지 가서 안내문 붙이고 또 오세요 하면 그 이후에 이제 4번. 근데 회사는 10번도 가서 가스 안전 점검을 체크해라. 안전이 중요하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가 한 사람이 맡은 업무가 점검 들어가서 가스 누출 뭐 보일러 배기통이나 뭐 열통 새는지 그거 점검이 원래 저희 주 업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달하고 계량기 검침하는 것을 한 사람이 다 맡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검침하려고 3,700세대 가고 또 거기서 나눠주려고 한 달에 또 3,700세대 가고 그리고 검침하고 송달하고 안 하는 시기가 한 달에 열흘에서 12일 정도 그거를 이제 여러분 댁에 가서 점검하려고 수시로 방문하면서 한 번에 못 가면 이제 3번까지 방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뭐 차나 자전거 그런 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그냥 뚜벅이로 걸어서 옆집 그러면서 계속 6개월에 3,700세대를 가는데 하루에 걷는 양이 2만 보 정도 돼요. 여러분들은 뭐 만보기를 차고 건강을 위해서 뭐 간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2만 보 정도 가까이 안 걸으면 업무를 이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힘든 건 정말 기후 이상 기온으로 이어서 그래서 맨날 걷는데 갈수록 저희는 폭염에 거의 다 업무 시간이 폭염에 노출되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님 집 방문하면 걸어서가 다니지 계량기 보려면 뭐 계량기 보기 위해서 계단이나 아니면 담장 위에 가서 계량기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후미진데 정말 좁은 곳에 그렇게 가서 계량기를 보면 햇볕으로 머리가 정말 아스팔트가 내가 서 있는 곳인지 햇볕 밑에 있는 정말 온풍기를 쐬어놓은 곳이 이곳 내가 서 있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올해 여름에 저는 링거를 2번 맞았어요. 폭염에 너무 많이 노출돼서 미시끄럽고 토하고 막 그래서 병원 가서 또 링거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건 예전에 그 폭염이라 그러면 막 땡볕, 막 고추 말린 가을볕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건 오히려 꼬실꼬실해서 다행이에요. 근데 요즘 폭염은 습기까지 동반해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 이 바지가 쓸려갖고 계단을 올라가려면 바지를 잡아 당기고 올리고 또 한 번 완전히 무슨 몸 안에 뿔을 발라놓은 것처럼 설탕 발라놓은 것처럼 정말 노동 강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온도도 체감하는 온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요새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또 코로나가 날렸잖아요. 마스크를 안 쓰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지 그 땡볕에 또 내지는 뭐 몸이 끈적끈적한 그곳을 가야 되지. 그리고 저희는 뭐 이동 노동자에 대한 쉼터를 마련하라 근데 저희도 쉼터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제가 3,700세대를 맡았는데 거기에 쉼터 하나를 만들어주면 거기 가기까지 고객님 집에 먼저 가서 점검하고 얼른 나오는 게 낫지 거기 가서 언제 쉬고 오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맡은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다 점검하고 싶지만 인원이 너무 적어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온전히 점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회사는 계속 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폭염 시기에는 12시부터 3시까지 지금 폭염 온도가 높으니까 잠깐 쉬세요 하지만 그건 말뿐이에요. 왜? 12시부터 3시까지 쉬면요 저희 일을 못하겠어 회사한테 계속 이렇게 압박을 받아요. 왜 점검을 못했어? 막 그런 검침을 해야 되고 고지서송달을 왜 못했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폭염 시기에는 수도도 2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하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도 그 폭염에 자꾸 쓰러지고 직원들이 링거 맞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격월 검침할 때 제일 가스를 덜 쓰실 때 6월, 7월, 8월, 9월까지 중에 2달만 격월로 한 달은 그냥 인정고지하면 여러분이 작년에 쓴 그 달에 요금을 내고 또 다음 달엔 저희가 가서 계량기 현장을 보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도 돈을 못 받아서 힘들지 않고 또 저희도 그 폭염 기간에 검침을 안 하지만 집에 방문해서 점검을 하면 회사도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점검할 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제일 적게 쓰는 때 그렇게 하는데 실상 회사가 격월 검침을 이번에 딱 한 번 했어요. 만들어 놓은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왜냐면 고객님들이 민원을 요금 문의로 민원을 한다. 근데 실상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민원 놓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요금 때문에 회사가 힘드니까 귀찮고 막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계속 그래도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격월검침 시행 규정이 있는데 그건 시행해라가 아니라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권고사항이라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회사가 원하는 대로 폭염이 발효됐지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폭염이라고 결정이 나서 하세요 하는 건 3일이 연속 습도, 온도, 뭐 체감 온도가 높아지면 4일째 우리가 그래도 그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쉬세요. 12시부터 3시까지. 그러니까 금방 막 땡볕같이 더웠다고 그런 멘트가 나오지 않아요. 문자를 공지를 안 해요. 쉬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또 그러면 저희가 물을 먹을 수 있는 2만원, 3만원 그 정도를 줘요. 그러면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 먹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가다가 쓰러지고 막 그러니까 그걸 주긴 하는데 저희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편의점에 가면은 화장실이 없어요. 물은 사 먹어서 잠깐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데 편의점에 가면 화장실이 없는데 여러분도 생각하실 거예요. 왜 고객님 댁에 가서 점검하면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저 볼일 좀 잠깐 볼게요. 그렇게 얘기해서 볼일 보야 되는데 라고 하잖아요. 저희 점검원들은 오줌소태 그 방광염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객님 댁에 가서 점검을 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계실 수도 있고 남자 어른이 또 여자 요새 젊은 사람은 본인 집에 가서 화장실 좀 쓸게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저희가 똑똑하고 점검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것처럼 조용하게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한번 어머니 저가 화장실 한 번만 쓰면 안 될까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랬어. 그런데 바깥 선생님한테 남편분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 점검원이 우리 집 점검하는데 화장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제가 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볼일을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른 그냥 급해서 실수할 것 같으니까 그러고도 나오고 저희는 다 점검원들이 여성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되게 말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화장실 쓴다는 게. 그리고 하면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 가서 그 생리를 어떻게 그거를 뒤처리를 해야 될지 너무 죄송한 거잖아요. 저의 흔적을 보고 어차피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리긴 하지만 그걸 참고 그래서 방광염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으로 일환으로 저희가 화장실 못 가고 저는 고객님 댁 가면 여름철에는 물 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방에 넣어와요. 그리고 제가 물 잘 먹는 사람인데 물을 안 먹어요. 물 먹으면 바로바로 화장실 가야 돼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한 번은 그냥 노상방뇨도 했어요. 후미진 때 가서 조용히 너무 급해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어요. 카페에 주변에 이제 구석구석 카페가 많잖아요. 카페 쿠폰을 주시면 카페 가면 화장실이 꼭 있어요. 그리고 문자 온 거라든가 민원 전화해야 된다는 걸 저희는 어디 쉼터도 없고 그래서 계단에서 한다든가 뭐 그늘에서 한다든가 그냥 아무 데나서 주저앉아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전화 오고 그러면. 근데 카페 가면 카페 쿠폰 주면 거기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정말 당당하게 업무 염색 뭐 그리고 문자 온 것도 체크하고 화장실도 보고 잠깐 10분 20분을 잠깐 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충전하고 또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4시간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또 물 많이 먹으면 더 머리가 띵해져요. 이온 음료를 먹어야지 좀 낫는데 이온 음료 사 먹으려면 또 그것도 2만원 3만원 몇 번 못 가서 그 폭염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갈 수 있는 쿠폰을 근데 이것을 급여성으로 달라고 하기가 되게 그래요. 왜냐면 기타 급여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우리 산정을 해놔가지고 저희 급여에 기타 급여 그래갖고 5만원, 6만원 책정했는데 그거를 안 줘요. 기본급이랑 그냥 통상수당만 내려주고 왜냐면 저는 도시가스 주식회사예요. 그냥 공사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서울시에 그 도시가스 회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받은 걸 저희한테 월급을 주는데 그 월급 책정이 서울시에서 책정을 하는 거예요. 뭐 회사의 인건비라든가 많은 것들을 해서 주는데 줘라! 이 사람한테 통장에 정말 월급이 찍혔나 확인하고 그게 안 돼요. 왜냐면 권고사항이지 이 사람이 이만큼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것도 지금 월급으로 주면 우리 정말 통장에 찍히게 주는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계속 요청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한테 정말 반갑게 가서 가스 점검 지금도 가스 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배기통 이탈로 해서 예전에 강원도 춘천에서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들이 여행 갔다가 배기통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운 생명들이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들은 필요한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를 줘서 정말 자세히 보면 새는 거가 확인되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안 세네 하고 가면 다음에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려요. 제대로 업무를 정말 세세하게 잘할 수 있는 1인당 할 수 있는 업무량을 주면 좋겠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는 일을 해야 돼요. 외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정말 여성 노동자들이 가스안전 점검원들이 개 물리는 거 다반수예요. 우리 집 개는 안 물려 그러는데 뒤돌아서 와서 확 물어요. 왜요? 개는 저희를 나무로 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개에 대해 수시로 물리고요. 또 여름철에는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속옷바람으로 입고 계실 때 저희가 배를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정말 마음을 안 좋게 쓰는 사람은 그냥 벗고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트렁크 팬티 입고 오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고객이면 제가 들어가서 검사를 할 테니까 잠깐 안방에 있든지 아니면 옷을 조금만 갖춰 입고 나오세요.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건 제가 18년 일한 노하우가 있어서 번죽으로 얘기하는데 신입이나 조금 일한 사람들은 그냥
점검을 문 열리면 아싸예요. 가서 점검할 수 있잖아요. 문 안 열어줄 때가 많으니까. 그런 세대는 신입이나 그런 분들은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리고 문도 살짝 조금 열어줘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만 그렇게 해서, 그때는 정말 내가 업무하러 일하러 왔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나 하고, 우리가 많이 얘기해서 많이 저조해지기는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은 참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좀 언제 오세요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 폭염에 그런 것들이 잘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우리한테 체감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규정 조례가 좀, 은평구가 이렇게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좋은 걸 한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그냥 지나치기 쉬웠던 여러 가지 가스안전점검원의 실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다음에 방문하시는 가스안전점검원한테 좀 더 친절하게 정말 대해야 되겠구나, 그 고통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저희의 발표가 사실 3개의 직종에 좀 국한돼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로어에서 혹시 얘기하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론이 아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반론이 아니라 뭐든지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가스 점검하는 게 검침은 따로 있고 안전점검이 따로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혹시 이제 저희는 이제 검침은 저희가 앱을 깔아서 하기 때문에 이제 오신 분이 검침을 안 하는데요. 안전점검은 이제 가끔 한 번씩 오시는데 언제 온지는 저희는 기억이 오고 그냥 오시면은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없을 때 이제 전화번호로 또 남겨주시면 전화해서 바로바로 또 오시긴 하는데, 혹시 이제 이렇게 뭐 하면은 정부에다가 그 앱을 좀 서로 이렇게 개인들이 좀 깔아서 검침분이 좀 더 피곤하게끔 그런 걸 광고를 좀 했으면 건의를 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잠깐 그래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요새 앱 깔으라고 회사에서 많이 좀 얘기를 해서 많이 까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민간 기업이라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깔아서 하시면 너무 좋고요. 저희 가스 점검원들은요, 가스 점검만 하는 건데 회사에서 점검원이 있으니까 검침 송달도 같이 업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사전 예약 문자를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음에 점검원이 오면 나는 안내 문자를 좀 보내주고 방문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내 문자를 보내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빨리 점검하려고 우리가 그냥 막 하는데, 저는 사전 문자를 다 보내요. 그러니까 다 좀 편하게 방문할 수 있어요. 서로가 다. 네. 예, 또 센터장님 말고 일단 다른 분 혹시 죄송해요. 다른 분 혹시 말씀하실 분 안 계실까요? 예.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스 점검이랄지 이런 거 참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리거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오는지 두 사람이 오는지 그건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스티커를 붙이나요. 아까 말씀한 내용이지만 그럼 전화를 하면 이제 와서 해주는데, 아까 말씀 도중에 그 가스가 막 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큰일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우리는 그 가스가 새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느낌이 있습니까? 가스는 원래 천연가스는 냄새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부추제를 넣는데 양파 썩는 냄새가 나요. 그 양파 냄새가 난다 그러면 가스가 새나 보다 그러는데, 일단 가스가 샌다는 생각이 들면 환기를 시키고 밸브를 잠가 놓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주로 많이 새냐면 가스레인지 있죠. 거기 중간 밸브 거기에서 주로 많이 새고요. 그리고 보일러 들어가는 그 가스 라인 노랗게 생긴 플래시볼이라고 있어요. 그 이음새에서 주로 많이 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냄새가 나면 연락을 하세요.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점검원은 한 사람이 맡으면 다 해요. 검진 송달. 그러니까는 안 되면 붙이면 전화를 하세요. 그분한테. 전화가 안 되면 문자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 가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레인지도 노후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전혀 모르거든. 전혀 몰라요. 그런 거를 좀 그 가스 냄새는요. 어느 집에 갔더니 문을 열었는데 가스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냥 현관문만 열었는데. 그래서 어머니 가스 냄새가 나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하수도 냄새야.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그분은 그 오랫동안 거기 가스 냄새가 계속 퍼져 있었다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일단 확인부터 하고 갔더니 가스 냄새가 가스가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코 잘 미각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가스 밸브 중간 밸브 잠그는 걸 좀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살면서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네, 말씀하시죠. 아까 이제 우리 김윤숙 선생님 말씀을 함께 사실 가스 점검원의 그 근무 조건이요. 이제 좀 참고하시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공공재라고 하는 게 도시가스하고 그다음에 전기 물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일부 영역을 민간 기업에 넘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은평구에는 보통 4.5 고객센터 뭐 이렇게 담당을 해가지고 은평구, 서대문하고 은평구 이렇게 해서 일부 종로구를 이제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아까 서울시는 이제 분명히 이런 안전과 이런 근로 조건을 좀 지켜라라고 보고를 내렸지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모든 제도가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에 그러니까 우리의 공공물 우리가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돈을 걷어서 민간 기업에 돈을 주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줘야 되는데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것을 어떻게 막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서울시나 정부가 강제적으로 기업한테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라고 강제를 못하는 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게 공공에서 직접 그러면 지방정부나 아니면 이제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부 이제 이 업무를 민간 개인 사기업한테 준다. 사기업 뭐야? 사장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이렇게 열악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예, 저희가 대관을 제가 알기로 5시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도 저는 발언해야 됩니다라는 분이 혹시 계시면 마지막 발언을 하는 걸로 하고요. 예, 혹시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예. 금방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시에서 제가 다니는 회사한테 월급은 가스 안전점검은 얼마 주고 행정은 얼마 주고 민원고사는 얼마 주고 그런 게 다 월급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다 못 받고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럼 서울시가 우리를 고용해라. 그러면은 정말 밑에서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생하는 저희들한테 사장님이 기타 그거 안 줘요. 월급이 다 주지 않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 상세한 내용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가실 때 이제 보고서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폭염 관련해서 3개 직종만 얘기를 저희가 조사를 했지만 지금 이제 오늘 많이 참여하신 경비분들도 사실 후기시는 에어컨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지 또는 이제 요양보호사님들도 아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셨기 때문에 각각의 직종에서 폭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모임과 어떤 그 은평구 우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내에서 모임 내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더 구체화해서 조금 이제 은평구 그 구청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셔서
비록 지금 건설 노동자들은 좀 참여를 못했지만 다른 직종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도 이제 같이 공감을 하고 또 여러분이 일하시는 데에서도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전달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이제 그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지금 토론이 출발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우리 김종진 비서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또 현장 발언을 해주신 두 분께도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토론회를 만들어주신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시간 동안 준비한 저희 프로그램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말씀 다 끝나고 나면은 다 같이 사진을 찍을 거니까 준비해 주실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내리는 비가 그치면은 엄청난 추위가 찾아가고 있다고 지금 예보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파 속에서도 은평구 그리고 이 땅의 노동자들이 건강과 안녕을 빌면서 지금 이 자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